노력하겠다니까요. 노력을 하는데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레버리지 마케팅이기 때문에, 진짜 레버리지 마케팅이기 때문에, 가짜 아니고 사행성 아니고, 이걸 알리고 싶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아메이를 진짜 좋아하는 강혜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너무 멋진 자리에,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청객분들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네, 제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사실 20대에 이 비즈니스를 만나서 20대, 30대, 또 40대 아메이를 다 겪어본, 그리고 현재까지 살아남은 네, 사람이라고 저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을 만나서 정말 제가 원하고 또 꿈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족한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또 빛과 어떤 희망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먼저 이제 오늘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워낙 좀 짧지 않은 시간을 이 사업을 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드를 갖고 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센 언니 모드가 있고요. 네, 덜 센 언니 모드가 있고요. 네, 부드러운 언니 모드가 있는데 어느 모드를 원하십니까? 센 언니, 네, 제가 어디 가면은 센 언니 모드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또 호감 모드가 있고 비호감 모드가 있는데, 네, 어떤 모드를 원하십니까? 호감 모드.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시작을 비호감으로 시작을 했다가 서서히 호감으로 가는 이런 컨셉을 오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보시는, 유저들이 선택하는 그런 방송을 지향하면서 오늘 또 센 언니 모드로, 예, 호감으로 마무리하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를 처음 보시나요? 처음 보세요. 예, 저는 이제 그러면 제 소개를 좀 해야겠습니다. 저는 20대 때 제가 공중파 방송에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침 뉴스를 바로 투입이 돼가지고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그 다음 프로그램의 진행자셨던 저의 아나운서 선배님이 저에게 이 사업을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 당시는 또 사회 이미지가 지금보다 더 나빴기 때문에 정말 만지작 하시면서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전해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분장실에서 헤어스프레이나 뭐 이런 걸 먼저 접해봤는데 제품이 일단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뉴스를 하니까 머리가 아주 강력한 스프레이로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감아도 풀리지 않는 그런 강력한 스프레이를 쓰다가 저희 제품을 그 당시에 써보니까는, 야, 이건 뭐냐, 뭔데 그냥 물만 적셔도 풀리냐, 이러면서 굉장히 감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이 사업을 알아보고 있을 때 IMF라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지금 제 20대 또 밀레니얼 Z세대 파트너분들한테 IMF 얘기는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몰라. 예, 그때 태어나기도 전이라, 예, 그때 얘기하면 이제, 예, 꼰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 그 얘기는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팬데믹이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금리, 고물가, 또 뭐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위기,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제 저는 막 제가 최연소 아나운서였어요. 전국 공중파 최연소. 예,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7살에 학교 들어가서 졸업하자마자 그해 바로 취업이 되는 저주받은 92학번인데, 그걸 모르고 제가 이제 운 좋게도 굉장히 빨리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나운서를 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을 때였어요. 와, 나는 이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내가 서울로 가야겠다. 그리고 내 이름 하나 딱 간판으로, 간판 프로그램을 맡는 그런 진행자가 한번 돼봐야겠다. 이런 나름의 그 포부를 가지고 제가 뉴스를 진행하고 있을 때 IMF 상황이 왔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보도했던 것이
정말 많은 분들이 스스로 또 목숨을 끊으시고, 지금도 여러분 정말 슬프게도 가족분들이 함께 생을 마감하고 자녀들을 먼저 또 그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회 분위기가 그다지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 뉴스 할 때 중소기업 사장님 분들이 진짜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얘기를 많이 보도했어야 됐어요. 그때 제가 진행하던 그 지역에서는 이제 유통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대형 마트가 처음 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리짝적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다, 그쵸? 근데 그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도 저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는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항상 위기 속에는 위험도 있고 기회도 있다. 그거를 저는 IMF와 2008년 금융위기와 또 지금 팬데믹과 또 다가오는 이 경제 불황을 통해서 정말 많이 이제는 준비된 자로서 어떻게 하면 기회를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훈련된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맡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저희가 꾸준히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도전하면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제 비즈니스와 제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됐고 확인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제가 미리 자랑 좀 할까요? 오늘 리더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시면서, 리더님 저 무슨 말씀 드려야 돼요? 너무 대단한 분들이 다녀가셨을 것 같아요. 나 무슨 얘기 해야 되냐고 막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냥 삿포로를 가게 해달라. 크루즈를 가게 해달라. 막 이런 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결론부터 좀 제가 이제 비호감 모드로 여러분께 좀 자랑을 하자면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부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치앙마이, 또 이번 크로아티아, 또 내년에 어디 가요 우리? 삿포로, 또 시드니, 크루즈 전부, 전부 저는 프레스티지 클래스로 이미 가는 것이 확정돼 있는 사람이에요. 박수 한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완전 재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제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20대를 보냈을까요? 저는 20대에 이 사업을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새벽에 그 뉴스를 진행하던 당시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됐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7시 반 뉴스를 하기 위해서 헤어를 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보도국에 가서 원고를 받아가지고 또 모든 뉴스는 또 생방이죠, 생방. 그래서 생방으로 그걸 소화하기 위해서 그 원고를 다 소화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카메라 앞에 딱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새벽 4시 반부터 준비를 했던 당시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사업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저녁 8시만 사업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일찍 자야 되는데, 그때 했던 모든 학원과 뭐 다른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제가 다 우선순위를 바꿨기 때문에 끊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사업을 전업하기 전까지 한 100번 정도의 마케팅을 듣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될 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크루즈나 또는 삿포로에 도전하시는 리더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마케팅을 몇 번 들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 파트너분들께 여쭤보면은 100번을 들어보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는 26살에 제가 사표를 내고 나왔거든요. 아메이 한번 해보겠다고. 아메이 사업을 굉장히 크게 봤습니다. 100번을 듣는 동안. 왜냐하면 처음에 알아볼 때 왜 알아봤냐면 안 하려고 알아봤습니다. 안 하려고. 내가 뭔가를 섣불리 시작했다가 아무리 내가 흠모하는 아나운서 선배가 권하시는 거라 하더라도 하다가 그만두면 평생
저 다단계 하던 아나운서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은 나는 평생 할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내가 알아봤을 때 안 할 이유를 찾으면 난 절대 안 할 거야. 이런 아주 야무진 마음으로 이제 이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책도 읽어보고 경제 전문가, 미래학자들, 또 무슨 유통 전문가, 교수님들, 또 사업 설명회 이런 걸 통해서 오디오, 그쵸? 스폰서님이 권해주시는 거 말고도 이제 서점에 가서도 막 혼자 또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안 할 이유를 못 찾았어요, 솔직히 저는. 네. 그래서 안 할 이유를 못 찾고 해야 될 이유만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업을 하고 사표를 내기 전에, 지금 여러분께 사표 내시란 뜻은 아닙니다. 지금은 워낙 시대가 또 투잡, 쓰리잡, 또 긱경제, 긱비즈니스 시대다 보니까 이 전업으로 처음부터 비즈니스를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예요. 그렇죠? 오히려 사회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지인과 또 인맥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업하시는 멘탈로, 네, 부업으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코아 플러스와 또 본사가 내놓은 이 새로운 GAR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100번을 알아보면서 제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은 인생을 걸어볼 만하다. 와, 어떻게 이런 게 나한테 왔지? 인생을 걸어볼 만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께 꿈을 크게 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꿈을 크게 꿔라. 그러면 작은 돌뿌리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지 않는다. 넘어져도 일어나게 된다. 네. 꿈을 이왕이면은 더 크게 원대하게 내가 이룰 수 없을 만큼의 무모하고 위험할 만큼 내 꿈을 또 꿔봐라. 이렇게 특히 우리 밀레니얼 Z세대 분들한테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꿈에서 사명으로 이제는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됐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음 세대에게 제가 20대에 만난 아메이를 통해 배우게 됐던 기업가 정신과 또 나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 내가 원하는 삶을 꿈꿀 수 있고 실현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너무 전달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전파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하기 싫은 날 있죠. 여러분 요즘 폭염이죠. 휴가철이죠. 비 오죠. 예, 오늘 아침에도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파트너분들하고 미라클 모닝에서 25센트 라이드 타고 왔거든요. 예, 오면서 또 운전하면서 줌으로 실시간 글로벌 협업, 그쵸? 줌으로 또 원격으로 코칭하고 원격으로 또 함께 뉴트리 감동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여기 왔거든요. 이런 세상에 온 게 정말 아메이에는요, 정말 여러분, 와, 저는 아메이를 위해서 모든 게 변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사실은 아메이에 굉장히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20대를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20대 얘기만 하면 또 지루하실까봐 30대 이제 육아를 한참 할 때, 애들이 어릴 때, 또 애들 어떻게 키웠는지 아세요? 막 이렇게 여기다가 어린이집 가방, 제 핸드백, 제 또 마케팅 가방 4개, 네 개 들고 한 놈 앞에 없고 한 놈 뒤에 없고 막 으아 이러면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침대에다가 딱 눕혀놓습니다. 애들이 다 잠들어 있으니까. 어린이집에서 찾을 때 이미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같이 쓰러져서 잠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한 새벽 4시쯤 이제 눈이 떠져 있으면 뭐 눈 펜더검 돼 있어. 펜더검. 이게 뭐지? 나 다이아몬드 맞나? 제가 그때 다이아몬드였어요. 나 다이아몬드 맞나? 옆집이랑 내가 뭐가 다르지? 이러면서 아이들을 또 한창 키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저희 첫째 녀석이 9시 뉴스에 나왔었어요, 여러분. 24시간 어린이집에 야간반에서 밥을 먹으면서 저는 밥 먹고 집에 간다고 이렇게 저희 아이가 9시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 특집으로 그 영상을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동기 저하가 됐다는 분도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사업 설명에서 그거 보여드렸더니.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됐게요? 궁금하시죠? 지금 마지막에 할 얘기 지금 다 하고 있네. 그 아이가 지금 군대를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벌써 다이아몬드 삿포로 여행을 5번 넘게 갔다 왔어요. 그리고 지금 군대에서 이제 내년에 제대하거든요. 그런데 제대하면 삿포로를 가요. 걔는 무슨 팔자냐고.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20대 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아, 난 진짜 자신이 없어. 예,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예, 저희 엄마가 아나운서 하다가 아메이 한다고 때려치니까 방 빼러 내려오셨어요. 방 빼러. 예, 보증금 가져가려고. 예,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 제가 아메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 저희 집안의 기둥이 됐다는 거죠, 아메이가. 그런데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게 됐는데 저는 그랬어요. 아, 나는 20대고 경험도 없고 인맥도 없고 돈도 벌어본 적 없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 예, 이러니까 아마 나는 늦게 갈 거야. 아마 나는 여행을 가도 늦게 갈 것 같아. 근데 나는 한 번 가면은 평생 갈 거야. 예. 나는 한 번 가면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평생 갈 거야. 이런 아주 야무진 목표를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업하고 3년 만에 파운더스 에메랄드까지 했어요. 4개월 파운더스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여행을 못 간 적이 없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뭘 알고 했을까요? 그때는 25센트 라이드도 없었고 스케일프 뉴트리션도 없었고, 예, 뭐 이런 SNS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마케팅하고 저희 뭐 제품 시연하고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뭘 알고 했을까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모르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완전히 모르는 새로운 분야. 그래서 여기서 배워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스템 비즈니스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절대로 맨 앞에 앉지 않아요. 근데 그때 제 자세가 어땠냐면은 항상 거의 그 뭐라 그러죠? 아웃사이더 기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예, 맨 앞줄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 파트너분들한테 저희가 랜선으로 미팅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파트너분들한테 제가 제일 말씀드리는 이 비즈니스의 자세, 이게 뭐냐면 방구석 1열이다. 방구석 1열. 저희 오프라인 시절에 어떻게 비즈니스 했었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팬데믹 이전에 직전까지만 해도 왕복 한 5시간 다니시지 않았나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그렇게 다니시지 않았나요? 저는 그 얘기를 저희 팀에 해드릴 사람이 거의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센 언니를 자처하면서 맨날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예, 너 꼰대냐? 그만 얘기해라 그런 것 좀. 근데 얘기할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계속 얘기해 줍니다. 오프라인 시절에 저희 어떻게 했나요? 정말 이렇게 학교 때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를 갔겠다.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를 갔겠다. 예, 엉덩이 구멍나게 미팅장 앉아 계시지 않았나요? 예. 왕복 뭐 5시간 기본이고요. 뭐 토요일날 막 돗자리까지 갖고 하셔가지고 김밥 먹으면서 세미나 참석하신 거 기본이고요. 저희 애들은 제가 강의하고 있으면은 온 ABC를 다 문대고 다녀요. 예, 자기 이제 잠바로. 그리고 막 여기가 새까매요. 막 먼지가 막 머리카락에 막 다 디글디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같이 다녔어요. 그렇게 같이 다녔기 때문에 저는 그 가족이 함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구석 1열을 굉장히 강조드려요, 지금도. 그 다음에 뭘 강조드리냐? 손가락으로 내가 마음만 있으면 정시출첵. 옛날엔 어떻게 했는 줄 아냐? 옛날에는 우리 가방줄, 여러분 가방줄 기억나세요? 예, 미리 내 가방 아니고 파트너 가방, 뭐 무슨 보조 가방. 우리 파트너분들 앞에 앉히려고. 예, 그것도 막 2시간씩 먼저 와가지고 그 길게 줄 서가지고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성공시켜드리려고 또 했던 그 노력들, 그런 것들을 지금 이 랜선 미팅에서 여러분 어떤 자세로 하시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정신줄 놓지마. 예, 놓지마 정신줄 굉장히 강조드려요. 왜냐면 이 온오프 시대다 보니까 저희가 하루 종일 집에서 비즈니스 할 때가 많지 않나요? 저는 팬데믹에 2주 이상을 집 밖을 못 나간 적이 한 3번 정도 돼요.
저희 아이들 뭐 학교 때문에 뭐 누가 그 같이 만났던 사람이 확진이 돼가지고 뭐 해가지고 어떤 장소에 갔다 와서 뭐 이래가지고 한 2주 이상을 자가격리를 했어야 되는 게 한 3번 정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저희가 그 팬데믹 상황에서 더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네. 저는 그래서 샌드위치처럼 끼워 넣어라. 샌드위치처럼 하루 일과에서 보통 열심히 안 하고 못한다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해보면은 시간이 없어요. 본업도 너무 바빠요. 내가 이 일이 끝나면 그때 또 누굴 만나러 갈 시간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에 집중할 그런 어떤 여력이 없어요. 좋은 건 아는데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대잖아요. 그쵸? 그게 SNS 시대잖아요. 그게 온오프 시대잖아요. 지금 오늘도 제가 오면서 또 AI 아나운서가 그 뉴스 해주는 거 들으면서 왔는데 여러분 25년 전에도요 아나운서가 AI로 바뀔 거라고 미래학자가 써놨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비즈니스가 미래 비즈니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전달할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창립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심. 네,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차피 못 알아듣는다는 걸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여러분 저희가 미리 깔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제가 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20대 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감히 이런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20대, 30대, 40대를 거치면서 비즈니스를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아, 이거는 미래에서 온 거구나. 네, 여러분 마이크로바이옴 지금 어떠십니까? 많이들 알아들으시나요? 네, 저희가 앞으로 초개인화로 간다. 이거는 맞춤형이다. 예, 이 장내를 아는 게 국영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토피 체질이었기 때문에 이 장내를 내 장 속을 아는 게 국영수보다 더 중요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전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말하면 이해하시나요? 그렇게 빨리 안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 이거 못 알아듣는 거구나 원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말해야 되죠. 똑똑똑.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멘탈 관리를 잘하고 있어야 되죠. 내가 멘탈이 나가면 똑똑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나 집 밖에서나 내가 같은 솔톤을 유지하고 있느냐, 내 정신줄이 지금 도레미파 솔 중에 어디냐. 집에서 도였다가 문 열고 나가서 그때 솔로 올리려고 그러면은 나가면서 도레미파 솔 그럼 집에 들어와야 돼. 그쵸? 집안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멘탈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비즈니스 할 때는 미팅장에서만 사업했던 것 같아요. 저는 미팅장에서만 열심히 하고 미팅장에서만 열정적이고 미팅장에서만 스피치 막 하고 열심히 적고 근데 그게 점점 이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훈련되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제가 뭐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는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루틴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하루를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팀이 팬데믹이 왔을 때 정말 멘붕이셨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처음에 교육장도 막 세미나도 막 저희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저는 이미 그 팬데믹 상황이어도 수입이 줄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를 일궈놨기 때문에 스폰서님은 유튜브도 하시고 스폰서님은 이미 다 심어놨잖아요 막 이러시는 분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주부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기는 오래 해가지고 많이 심어놨잖아. 제가 집에 가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뭘 심어놨나? 굉장히 골똘히 생각해봤어요. 내가 뭘 심었나? 그러면은 나도 누군가한테 심기워진 거네. 그쵸,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우리 스폰서님이 날 심은 건가? 제가 아무리 엎어보고 맺혀봐도 나는 누군가한테 심기워진 게 아니거든요.
저도 우리 파트너분들을 심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가 골똘히 생각하면서 답을 찾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도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러다가 팬데믹이 왔을 때 이제 모든 온 식구가 다 집에 모여 계셨었잖아요. 아빠도 엄마도 애들도 막 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저희 팀을 뭐 도와주려는 마음에 100% 저녁형 인간이었던 사람이 이제 미라클 모닝을 제가 하게 됐었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한 900일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루틴을 통해서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침부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매일매일 땀 흘리면서 운동할 수 있고, 또 함께 메시지를 나눌 수 있고, 이런 루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비즈니스가 제 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는 대대손손 아메이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대손손 아메이. 저로 끝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저희 아이들만이 아니라 파트너분들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인구 절벽을 많이 좀 공부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 아시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화로 들어가고 있고, 가장 빨리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제 2050년에서 100년 사이에는 매년 제주 도민만큼 80만 이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의 1800만 대로 진입을 해요. 인구학자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 대안이 아메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저희 둘째가 이유식을 새벽에 만들어서 어린이집에 이제 맡기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제가 그 라디오로 시사를 들을 때였는데, 대통령 담화문이 나와요. 매월 초가 되면은. 그러면은 꼭 대통령이 나와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우리나라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가 취업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기업도 정부도 협조해야 되고, 이 얘기를 맨날 하세요. 그리고 그 시절에 제가 이제 EBS 채널 같은 거 애들 틀어주면은 거기에서 이미 지금이 아니고 그때부터 퍼펙트 스톰 얘기가 나왔었어요. 전 세계 어떤 미래학자 또 전문가 뭐 세계적인 석학이 모여도 이 부익부 빈익빈 환경 문제, 앞으로 다가올 이런 여러 가지 그 시대적인 문제들이 답이 없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업 안에서 제품을 쓰고 또 마케팅을 전해보고 또 저 같은 가정이 한 가정 한 가정 늘어나면서 건강해지고 기회를 만들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게 대안이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제품을 쓰니까요, 건강해지잖아요, 자꾸. 그리고 삶의 작은 고민들이 해결되죠. 막 머리도 더 나고요. 예, 피부도 더 회춘하고요. 몸도 건강해지고요. 예, 저희 파트너분들 중에는 팬데믹 이전보다 날씬해지지 않은 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주변엔 어떠세요? 그러시죠? 근데 저 밖에 나가면 어때요? 뭐 확진자라는 둥, 네, 블루니 레드니 블랙이니, 예, 막 우울증 때문에 난리 하셨었는데, 저희는 그동안 계속 근육량 늘어나시고, 예, 다이어트하고 회춘하고 젊어지고 예뻐지고. 근데 제 주변엔 그런 분들이 더 많거든요. 밖에 나가면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상식이야. 이게 이 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저희는 그 갭을 줄이는 고민을 하면 돼요. 예, 안 될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많이 알릴 수 있을까. 전 그게 이제 궁리거든요. 행복한 고민이죠,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 비즈니스를 저희가 먼저 루틴을 가지고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 그게 사실 전부인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또 랜선을 시작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좀 웃어라. 제발 좀 웃어라. 예, 정말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어떠셨어요, 여러분? 그랬었죠? 예, 근데 저희가 그래서 본사에서도 이제 이 스킨 피트니스 이 밑에 근육을 저희가 힘을 빼는 거
계속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행복한 비즈니스를 자랑하고 다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표정이냐, 눈빛이냐, 자세냐가 거의 결정타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크루즈나 삿포로 갈 수 있냐면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예.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저는 또 뭘 강조드리냐? 뇌과학을 이용해라. 저는 크리스찬인데 심지어는 크리스찬조차도 하나님은 계신데 뇌는 없다고 생각한대요. 예. 근데 여러분의 뇌가 있어요. 근데 뇌는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자동 항법 장치가 있습니다. 이 뇌에. 그대로 얘가 이루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께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적어라. 원하시는 걸 적으셔라. 그리고 붙여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바라보고 외쳐라. 예, 이걸 하면서 도전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예, 이걸 하면서 도전한다. 그럼 하트 발사 부탁드립니다. 하트 발사.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세요. 비즈니스를 과학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 다이어트도 과학적으로 하죠. 예, 뭐 슬림 스마트도 먹고, 그죠? 예, 또 닭가슴살도 먹고, 파워블럭도 먹고, 프로틴도 먹고, 예, 25센트도 타고 과학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왜 비즈니스는 우리 뇌를 활용해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거를 성취하시려면 그것을 반드시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닥 나쁘지 않은 성적표거든요. 팬데믹에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저희 팀이. 예. 그런데 어떻게 했냐? 제가 원하는 걸 적었어요. 크고 무모하고 위험한 목표. 예, 크고 무모하고 위험한 목표를 원하는 걸 적었습니다.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를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써서 붙였습니다. 예, 붙여놓고 보면서 외쳤어요. 여러분, 한번 보면서 정말 외쳐보세요. 그러면은 그 외침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다 나오세요. 여러분의 잠재력이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그동안 배운 거, 읽은 거, 들은 거 총동원이 돼서 여러분이 결단을 하게 되고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고 실행력을 높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숫자까지 가야 됩니다. 숫자. 구체적인 숫자까지. 그리고 이것을 역산하시는 거죠. 이것을 내가 언제까지, 예를 들어 삿포로를 가겠다, 크루즈를 가겠다. 그러면 그 마감 시한으로부터 역산을 했을 때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나오셔야 되냐면은 액션 플랜까지 나오셔야 되는 거죠. 오늘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액션 플랜, 그게 나오셨을 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실천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헤쳐나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목표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또 액션 플랜으로 이어지는 목표를 통해서 저와 저희 팀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학습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 또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반복하시는 거. 반복하다 보면은 수위를 아시게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했을 때 이것이 실제 이루어지는지가. 저도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20대에 이 사업을, 제 꿈을 설정할 때 1번부터 10번까지가요 전부 FCA였어요. 그 정도로 꿈을 크게 꿨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가 FCA가 아니죠. 예. 그럼 저 실패한 사람인가요? 예. 그래서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 어떤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왜 그렇게 제가 되고 싶은지를 찾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래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훌륭한 리더님들께 배운 건 뭐냐? 포기하지 마라.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마라. 예, 그게 여러분 어떨 때는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의 스폰서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파트너일 수도 있어요. 예,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말라는 건 정말 심오한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세요?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세요? 아니면 반드시 이루어내고 싶은 꿈이고 비즈니스세요? 저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해보고 싶은 아메이가 생겼어요. 제 맘대로 안 되고 제 뜻대로 안 되고 자꾸 여기저기서 얻어 터지고 뭘 내가 잘못했냐 도대체. 난 열심히 한 죄밖에 없다. 근데 또 얻어 터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예, 그러면서 계속 저를 바꾸게 됐어요. 제 사고방식, 제 관점, 제 습관. 예, 그래? 그럼 바꾸지 뭐.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전 앞으로도 바꿀 용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아메이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정말로 해내고 싶은 꿈이 있고 또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전하다 보니까 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MBTI를 해보면은 굉장히 무모한 스타일이에요. 혁신적이고, 그래서 지르고 보고, 저 원래 저 안 그런 줄 알았거든요. 되게 프래그마틱하고 우유부단하고 게으르고 막 소심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전학을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제가 위축된 거였더라고요. 어렸을 때. 근데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아메이가 우리한테 공짜로 그걸 줄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때문에 시험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메이는 미국식 합리주의라 공짜가 없어요. 카달록도 다 내 돈 두고 사야 돼요. 근데 뭘 주냐면은 기회를 줘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거는 제 잠재력을 꺼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강점을 더 발휘할 수 있게 해줬고, 왜요? 이 정년이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한국에서 뭐 동대문구에서 FC 한 명 뽑습니까? 뭐 한국에서 다이아몬드 선착순 500명입니까? 예. 뭐 저희 팀에 뉴트럴라이트 드시고 무형문화재 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분야에서는 딱 한 명 뽑아요. 근데 아메이가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메이 망하는 방법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시작하지 않는다. 그만둔다. 예. 그럼 아메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해서 그만두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전 여기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사는 날까지 그렇게 할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아세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경영학 용어인데, 그 스톡데일 장군이 이 전쟁에서 수년간 그 지하 벙커에 갇혀 있었어요. 포로 수용소에. 그런데 그 똑같이 독실해. 그것도 시계도 없고 햇빛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그 곳에서 몇 년씩, 내가 지금 몇 년이 갔는지 며칠이 갔는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는 그 독방에서 전부 다 지하에 이렇게 다 혼자 갇혀있는 그런 포로 수용소에 있었다가 살아나온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경영학 용어인데, 그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뭐냐면은 이 옆에 있었던 다른 벙커에 있었던 사람 중에, 아, 내가 이번 부활절까진 나 꼭 나갈 거야. 이번 크리스마스까진 나 꼭 나갈 거야.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스톡데일은 언젠가는 나갈 거야. 언젠가는 나는 반드시 나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막 뭘 두드리면서 수신호를 보내면서 송신호를 보내면서 같이 살아남아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삿포로 못 가면 그만두실 건가요? 크루즈 못 가면 그만두실 건가요? 그럼 저는 항상 위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최선은 뭐고 최악은 뭐냐를 생각합니다. 그럼 최악은 뭐지? 최선은 뭐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그걸 찾아서 실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두려움을 떨치고
크루즈나 삿포로를 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도전하는 거야. 예. 지금 시작하셨더라도. 근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어.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도전 안 하시죠? 근데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크루즈까지의 모든 프리스티지 이 초대권을 다 이미 확보했다니까요. 제가 20대 때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예, 30대 때는요. 물론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었지만 네,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진짜 끝까지 해내는 법이, 꿈을 이루는 공식이 정말 그릿이라는 게 뭔지 배울 수 있고 실현해 갈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르지 못한 게 실패가 아니고 도전하지 않으시는 것이 실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 이 원캐시를 처음 받았던 해예요. 그때 연말 보너스를 억대로 최초로 받았던 해가 2010년이었는데 그걸 들고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또 그때는 또 이 창립자가 생각나가지고 평소에 쓰는 거 좋아하는데 돈이 생기면 빚을 갚아라.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주 기특하게도 제가 집을 샀는데 그 대출금을 털어버리려고 은행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원캐시로 딱 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대출 창구에 있는 직원분이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주민등록증을 놓고 왔어요. 깜빡하고. 근데 저희 집 앞까지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하고 다녔냐면은 우리 파트너분들께서 저를 불러주시면은 이제 나는 빚이 없다고, 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빚만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빚만 없는 게 아니라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준비가 저는 이미 끝난 거예요. 지금도 저희 아이들한테 너 열심히 살아. 너 엄마는 다 준비해놨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은 또 KTX를 타고 지방에 있는 파트너분들을 도우러 내려가다가 이제 손이 쉬니까 운전을 안 하니까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 그 소득증명원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6,000원대부터. 제가 그 꼼꼼한 성격이 아닌데 얼떨결에 꾸겨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꼽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차곡차곡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얼마나 벌었을까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때가 아마 한 13년 차, 제가 그렇게 잘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13년 차쯤 돼가지고 이제 다 더해봤어요. 다 더해봤는데 그 해에 제가 한 13억 정도 벌었더라고요. 6,579원부터. 네. 그리고 제가 새벽 방송하면서 저녁 8시에 기진맥진해가지고 가서 앉아있을 때부터 n분의 1로 따지면은 연봉 1억 넘었던 거네. 그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방구석 1열 정시출첵 하실 만한 가치가 있다. 그거 너무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더 기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오라, 내가 13년 했는데 이 정도 벌었네. 다른 제품을 내가 이렇게 소비를 했으면 캐시백을 받았을까 아니면 쓰고 다녔을까 이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전 지금도 분리수거 할 때마다 놀래거든요. 와, 매주 분리수거를 하는데 매주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분리수거 중에 저는 거의 50%, 70%가 제 거야. 근데 여러분 분리수거는 어떠십니까 지금? 네, 우리 여기 처음 들어오신 분들 어떠십니까? 남의 마켓의 제품들인가요? 내 마켓의 제품들인가요? 이게 쌓였을 때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로 끝나지 않거든요, 소비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쵸? 그래서 지금은 아직 미혼인 파트너분들의 그 다음 세대가 저는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 사업의 가치를 정말 더 크게 보게 됐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됩니다. 야, 이게 100억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처음에 우리 리더님들이 100억 프로젝트야 막 이러시면은 아 저거는 남성 리더님들이라 그러신가 보다, 기업하셨던 분들이라 그러신가 보다, 야 어떻게 나는 저 1000만 PB도 안 보이는데 60만 PB 6% 누가 하냐, 그 얼굴 좀 보고 싶다, 저 그랬었거든요 20대 때 마케팅 처음 들을 때. 근데 어떻게 100억 프로젝트 무슨 소리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요 100억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거는 다음 세대도 살리고, 예, 나라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고. 여러분 지금 온도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지금 서유럽에서 하루에 몇백 명씩 지금 사망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예, 지금 1.5도만 더 올라가면 이제 8년밖에 안 남았다고 주장하는, 물론 이거 무슨 그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도 막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더워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더 홍수도 많고 침수도 되고 있고 부산도 지금 잠기고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대에 제가 25년 전부터 썼던 이 친환경 세제가 집에 가면서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저거 바꿨으면 환경운동이겠다. 예, 쓰레기 줍고 저 북극에 그 탐험 가고 이게 환경운동이 아니고 저거 바꿨으면 환경운동이겠다. 그 생각하면서 제가 집에 갔었거든요. 제가 사업할 줄 몰랐어요 그날은.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전 국민이 다 이거 바꿨어야 되지 않나요? 온 지구가 다 바꿨어야 되지 않나요? 전 그런 마음으로 솔직히 하고 있는데요. 성공이라는 거는, 제가 배운 성공은 농사짓기의 원리가 아닌 거는 다 가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심었는데 오늘 난대, 100배 된대, 넌 가만히 있으래, 내가 다 해주겠대, 그냥 돈만 내면 다 해준대. 예, 저는 제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20대에 제가 아메이를 왜 좋아했냐면 공짜가 아니어서 좋아했어요. 예, 불로소득이 아니어서 좋아했어요. 노력 안 해도 준다고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좋았거든요. 근데 노력을 하는데 이게 레버리지라서 좋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희가 치약이 너무 좋아요. 뭐 저희 앰모스피어, 이스프링 뭐 정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릴 정도로,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전부 다 세계 1등이냐, 어떻게 세계 최고냐, 거짓말인 거 아닌 거 확인하려고 사실 알아봐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정말 명품이거든요. 지금은 뭐 명품백, 명품차 들고 다녀서 좋은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명품이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내 몸이 다 명품이, 세포가 명품이야, 세포가. 네. 뉴트릴라이트와, 그쵸?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저희가 이 제품을 쓰다 보니까 제품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더 잘 팔고 더 잘 팔고 더 잘 파는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가 간다면 저는 여기 없습니다. 예, 전 못했어요. 저는 지금도 리테일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잘 못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가 저는 마케팅, 여러분 이 마케팅이 레버리지잖아요.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 좋거든요. 노력하겠다니까요. 노력을 하는데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레버리지 마케팅이기 때문에, 진짜 레버리지 마케팅이기 때문에, 가짜 아니고 사행성 아니고, 이걸 알리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더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기회가 없는 시대에 더 많은 분이 이 기회를 붙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 부족한 얘기 이렇게 재밌게 또 앞에서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신나서 할 수 있었고요. 또 여러분 지금 실력이며 또 비즈니스며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실 텐데 제가 너무 주제 넘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현재의 제 마음과 또 이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저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담아서 오늘 말씀드려 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